뭐 대답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국회가 안 돌아가지고 그리고 저라도 우리 물어보죠. 아니 재처벌받으면 책임질 겁니까 물어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도 이거 너무나 중요한 사안인데 여태까지 제가 관련해서 아무도 이거 얘기하는 거 못 들어서 혹시 이런 주장 들어보셨나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네. 나는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 첫 번째 압력으로 느꼈을 수 있어 충분히. 그렇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시장 때도 그렇고 이제 특히 이제 경기도지사 때는 또 달라요. 근데 성남시장 때만 해도 사방이 적이었다고. 제가 시장 당시부터 이재명 당시 시장이랑 취재원과의 관계가 대단히 밀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권 하에서 얼마나 고충을 겪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 네. 그 뭐 중내 산해하고 있었고 뭐 나중에 뭐 교부금고 같은 거 다 자르니까 단식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박근혜 정권에서 상시적으로 감시와 압력을 받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공문서가 수차례 중복된 행정기관에서 날라오면 당연히 이걸 박근혜가 보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하죠. 그러면 압력으로 느끼는 거지. 그리고 네. 주관적인 거 아까 인식의 문제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인식의 문제. 내가 그런 걸 따라서 자 우리 김 기자님이 저를 한테 탁 때렸어요. 아 나 이거 죽을 만큼 아파. 이거 나 귀엽다고 때리는 건데 나 친분의 표시인데 이건 내가 인지 문제예요. 그렇죠. 내 기억에 반하는 게 아니에요. 네. 허위사실 공표는 기억에 반하는 걸 처벌하는 거지 내가 느낀 인지 내가 이제 감각적으로 받아들여 느낀 것을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압력으로 느꼈다 그러면 압력인 거죠. 예, 그 압력이죠.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김만배를 아냐? 김만배랑 친분이 있느냐라는 윤석열의 답변은 나 기억 안 난다 모른다였어요. 예.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뭐라고 클리어해줬냐면 그건 뭐 주관적 의견과 판단의 문제다. 그렇죠. 라고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인식의 문제라고 해서 봐준 거야. 아니 10원 이재명 장모 대표는 10원 장모 1원 만원 건도 맞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인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저 백현동 압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대단히 압박을 받고 있던 상시적 압박 상태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발언이었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요거는 네. 뭐 아마 그 시대 네. 정치 상황 아는 분들이 이해할 텐데 두 번째는 이게 그 수많은 이제 성남시청 공무원들 불러다가 이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했겠지. 그리고 또 뭐 이런 뭐 별건으로도 괴롭히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압력 안 받았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지. 담당 공무원들은. 근데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게 압력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 시장을 상대로 사실은 압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 담당 직원들한테 압력을 느꼈냐 안 느꼈냐라고 물어볼 사안은 아니지. 이재명 대표는 담당 공무원이 압력을 느꼈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압력을 느꼈다라고 주관적인 자기 인식을 말한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네. 왜 그걸 분리해서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항상 저거 왜 언론이 저걸 강조 안 해주지 그랬는데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 맞죠? 네, 맞아요. 됐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형량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와 있는데요. 내일 이제 2시면 결정이 납니다. 오전부터 뭐 이렇게 예. 마지막 이제 심리를 해서 마지막 이제 선고를 오후 2시에 낸다고 하는데 징역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징역 1년이라서 벌금형으로 떨어뜨리기 어렵다. 징역 1년 5와 무죄. 벌금형 같으면은 벌금형이 나왔으면 뭐 조금 감액해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액하고 이러는데 징역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무죄하는 게 더 쉽다 이런 게 일각에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예,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근데 그 대부분의 지금 저 서초동 법조계에 있으신 분들 하는 말씀은 그런 말을 해요. 또 어떤 패널 그 보수 쪽 패널들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끝까지 부인하니까 괘씸죄까지 걸리니까 반성 안 하니까 1년이 맞다 그러는데요. 저 대부분의 의견들이 그럽니다. 이거 이 정도 또는 허위사실 공표를 가지고 막 조작을 해가지고 나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할 테니까 이 기자님 뭐 이런 증언도 좀 해줘. 김 기자님 이런 증언도 해줘. 하고 막 조작을 해가지고 했으면은 해도 한 6개월이래요. 해도 한 6개월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내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한 것에 대해서 저렇게 시정 선고를 하는 게 아마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10중 8구는 다 과하다 그래요. 저건 해도 왜냐하면 저게 그리고 선거에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권자가 이 허위 사실에 현혹돼 가지고 표를 찍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저걸 갖다 저렇게 과하게 한다? 형량은 정말 과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형량 조절도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질문의 핵심은 네. 이제 우리 무죄를 확신하는데 유죄 아니면 무죄니까. 네. 근데 이렇게 방법적으로 예. 실형 나왔던 거를 벌금으로 혹시라도 감형해주는 벌금으로 게 감액을 나름대로 관례상 많이 그 파악이 있냐를 되는 듣는 예, 겁니다. 그런 관례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 징역 1년이었는데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벌금 몇백만 원 예. 이런 식의. 예,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옛날에 국회의원 지방의 국회의원 한 분도 그래가지고 낮춰줬을걸요. 예. 누구라고 말씀은 제가 이름은 못 드리겠고. 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글과 뭐 이건 이제 형사 소송의 실무 내용이니까요. 그 유죄 징역 1년 해서 그거는 오히려 무죄가 쉽다. 이래서 네. 물론 이제 법리적으로 당연히 저희는 무죄라고 믿고 벌금이나 이런 걸로 또 법 기술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저 김 기자님 이들이 이제 지금 보면 문영배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막 뭐 가서 압박을 했더니 뭐 개몽이 됐다 막 이러면서 또 지금 이 세 분 재판부 네. 이재명 대표 2심 재판부에도 또 그러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많거든요. 기사도 있고. 네. 예,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러니까 헌재보다는 뭐 일선 법원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판사들이. 근데 오히려 헌재보다 더 영향이 네, 있을 수 지금 있어요. 보수 논객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의 핵심이 뭔지를 재판부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게 예. 뭐냐면 아까 지금 이제 당선자 낙선자 발언이 나왔지만 김진논 소리원 같은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 유무죄를 다투는 건 재판에서 증거라고 판사가 훨씬 더 내용을 뭐 어쨌든 고민해서 판단을 하겠죠. 네. 그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기소, 구형, 판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정당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이제 논객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윤석열 정부 초기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온 겁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대장동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대장동을 털다가 백현동을 갔다가 성남FC를 갔다가 네. 뭐 이런 과정들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제 정규재 논설위원이 한 주장들을 잘 보면 이런 거예요. 이거 결국엔 가장 큰 박탈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선하면 그 선거 과정에 있었던 거에 대한 책임은 상호간에 묻지 않는 게 어쨌든 정당 정치의 원리 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다 내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었다라고 해서 검찰을 시켜서 다 그거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가 정치를 할 수도 없고 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 네. 모든 건 법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차원의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는 건데 그 얘기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못하다가 권력이 살아있을 때는 지금 보수인 우리가 봤을 때도 이건 검찰권의 남용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그러겠죠. 없는 거여서 거기서 어느 순간에 사법부가 끊어줘야 된다.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선거법 재판 저희도 많이 보지만 회계 부정을 해도 1년이 안 나와요. 네. 선거법 그 선거 기간 중에 회계 부정을 저질러도 예. 근데 이거를 갖고 더군다나 방송에서 인터뷰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갖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의 어떤 그러니까 사법 남용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사법 법치 이런 게 보수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어떤 편향이라든지 남용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보수는 주장할 수 있는 근본 가치가 사실 별로 없어요. 네. 진보야 이거 법이 문제야 법을 바꿔야 돼 법원이 문제네 법원을 바꿔야 돼 이게 원래 사실 진보의 방식이고 보수는 법은 최소한으로 엄중하게 그 대신 그리고 나오면 무조건 따르는 거야. 이게 지금까지 보수의 말하자면 가치 아닙니까? 근데 지금 광장에 서 있는 보수들이 그걸 다 흔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발언을 하지 해서 저는 핵심이 이게 보수의 근본 가치가 위협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재명 재판도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말하자면 남용이다 법에 네. 뭐 이런 판단들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뭐 자식들 뭐 형만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저기를 해놓고 지금 패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어떤 안아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관용의 덕도 없이 평소에 그냥 뭐 하면서 김치찌개 끓이고 폭탄 좀 마시고 뭐 이러면서 마치 품이 넓은 듯이 해놓고 실제 하고 있는 행동은 정말 이 새가슴처럼 실제 뭐 그날 어제 뉴스에 단독도 보니까 뭐 12.3 내란 그날 끝난 1차 실패하고 뭐 새벽에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뭐 했다고 어제 뉴스에 나오던데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이 어떤 가슴의 품의 넓이를 우리가 이제 많이 물론 저는 가까이서 많이 보긴 했지만 정말 좀 황당한 케이스입니다. 교수님 저는 그 탄핵 트라우마도 있지만요. 네. 요즘 계몽령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제가 옛날에 그 계몽령에 대한 탄핵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 출판사에서 나온 동화책을 참 많이 봤거든요. 요즘은 그 계몽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절대 안 봅니다.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아이 그 변호사하는 사람이 나왔고 나도 계몽되었다고요? 깨몽하세요 정말. 네. 자 그러면 진짜 이제 계몽이라는 건 이제 근대 사회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기자들 교육 받을 때 여기 우리 김 기자님도 계시지만 절대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면 큰일 나거든. 네, 네. 아 근대 사회에서 네. 국회하고 선관위에다가 특공대 투입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뭐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의견은 어제 외국어대 로스쿨 학장을 지내신 정한중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던 정한중 교수 나오셔서 완벽하게 무죄다 말씀 주셨고 저희 넷도 의견이 다 무죄. 그래서 내일 오후 2시 잘 지켜보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가 더 힘을 모아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